네, 8시 4분입니다. 후손이 이렇게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이런다면 누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수치가 그걸 말하네요. 네, 이제는 이제 3대가 아니라 4대, 5대가 망한다로 네.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교육을 또 못 받는 그 수준이 뭐 고졸, 초졸, 중졸 막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녀의 경우에는 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 60% 이상이 이제 고졸 이하. 그다음에 손자녀는 이제 69%, 거의 70%가 네. 고졸 이하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부끄러운 치부인데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지난 이제 DJ 정부 때,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네. 좀 공직에 좀 이제 등용을 하려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이 고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쓸려도 쓸 수 있는 분을 못 찾았다. 이런 말이 이제 지금도 이제 광복 사회에서는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45년도 해방 직후부터 네. 보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훈 혜택은 62년도에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17년이나 방치된 거죠. 그렇군요. 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 선택도 제한이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에 쓰려받기 위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그만큼 가난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즉 말하자면 친일 잔재를 그때 말끔히 해소하고 청소하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게 예우와 모든 걸 갖춰야 되는데 그때 형편이 그렇게 못됐던 것도 있지만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하시고 초대 대통령 되셔가지고 한때 이제 독립운동의 동지들인데 네. 동지들에 대한 예우는 나중에 거의 하지 않으시고 네. 1950년도에 군사원호법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먼저 하고 또 51년도에는 경찰원호법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군인 경찰을 먼저 보훈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자꾸 후순위 밀리고 네. 또 62년도에 와서나 처음으로 이제 예우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네. 이제 불완전한 거죠. 아하. 예. 그렇다면 이분들의 현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보훈 정책이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해야 되겠죠. 이번 조사는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상황이 변한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전수조사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이 네. 국가보훈처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것이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을 좀 저희가 좀 면담도 좀 하고 조사하려면 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못한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6,800명 중에 한 1,100명밖에 못했거든요. 네. 한 16%밖에 못한 것이죠. 네. 1차적으로는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네. 그것을 공유하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야 된다고 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여전히 독립운동가로 선친이 인정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의 선친이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것을 후손인 네가 증명해라. 네. 입증 책임을 후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육도 못 받았죠. 네. 옛날 문서 하나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입증 책임이 정부가 있지 않고 개인에게 주다 보니까 네. 계속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독립운동가지만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네. 있는 것이죠. 예. 저도 집안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보훈처를 찾아가서 하랬지만 증명해 줄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요. 네. 자료가 남아있지 못해서 네. 억울하게 돌아가신 네. 그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가 해당자 보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네. 독립운동자 당사자는 23%가 그렇고 네. 그리고 자녀는 25%가 100만 원 미만이고 네. 손자녀는 37%가 또 100만 원 미만입니다. 네. 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독립운동가 당사자는 15%, 네네. 자녀는 46%, 손자는 4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200만 원 이하의 생활자가 당사자는 40%가 네. 200만 원 미만의 생활하는
그 문제 손자 자녀의 경우는 70%가 네. 200만 원 미만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는 보훈연금이랄까요? 네네. 그것에 거의 기대고 살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훈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증요법이거든요. 네. 그게 10만 원, 20만 원 올려서 그분의 생계가 획기적으로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광복 70주년이라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떠드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할아버지 잘못 만났다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네. 자존감이 참 약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당사자야 어쩔 수 없지만은 후손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네.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하하.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팽배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여러 논문에도 밝혀지고 있는데 네네. 보훈 의식이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 그분들은 몇 분이나 한 계시나요? 80여 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고령이 90대 넘으셨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복 70 맞으면서 과연 광복 80주년에 과연 독립운동가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을까? 네. 참 난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분들이 지금 80여 명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네. 또 그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좀 자기 기억이 있을 때 이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네. 올바른 보건 정책을 세우는데 기본 자료를 삼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참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조부가 부끄러운 친일파였다. 그분은 네네. 몇백 명 명단에 들어간 대단한 친일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네네. 손자 되는 분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태어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때 땅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후손들이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고 하는데 네네. 역시 친일도 4대, 5대가 흥하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그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네.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일제 시대에 받은 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시대 또 제대로 환수가 안 된 예. 분이 많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8시 11분입니다.